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남게 됐죠. 그런데 전륜보다는 국민의힘 보수의 단일 대우를 강조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 또 오늘 의원총회까지 있었는데 현재 국민의힘 상황까지 이분의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판결 무기징역의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장동혁 대표 입장이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예의 없이 적용돼야 된다. 자, 전륜을 거부한 상황. 지난 20일 금요일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려면은 예. 그 정치 안 해야 되죠. 무죄 추정 원칙은 그 윤석열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고, 예. 정치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현 시점에서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예. 너무나 안이한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작년 4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파면 결정 있잖아요. 예. 그 파면 결정은 뭡니까? 국민 배반자로 딱 규정을 했잖아요. 그거는 그럼 법적 효력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보다는 저는 이번 그 입장문 발표의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하. 저런 것은 발표하려면은 최고위원회의라든지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왜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존 입장을 확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건 개인 의견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당 대표잖아요. 그런 과정 생략했잖아요. 또 그날 질문도 안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나는 저 말 자체가 저는 정당성이 없고 정통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어떤 최고위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뭐랄까요, 또 반대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그 누가 찬성을 했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찬성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입장문 발표를 하려고 할 때 당자들이 또 말린 분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예. 것이 또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뭐 극우파들하고는 의논을 했겠지. 예. 교감을 했겠죠. 예. 그 문장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어떤 문장이 좀 기억나십니까?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 한 표 한 표의 소중한 표를 지키기 위하여 선거 시스템을 개혁해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사전투표 폐지하겠다. 아하. 그리고 수개표 하겠다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수개표 아닙니까? 수개표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음모론자들은 수개표 계속 주장하잖아요. 예. 대표적인 음모론자 전한길 같은 사람이. 예. 그런데 그렇게 아주 말을 꼬아가지고 예. 거기에 넣음으로써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해서 아부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당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인다. 그건 당당하지 못하죠. 예. 저는 이번 이제 지견 부장판사의 그 1심 선고문에서 발표해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입장을 명확하게 그 설명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건 좀 약간 좀 무책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 그렇죠. 갔던 이유도 네.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건 형량에 분명히 반영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예. 엄중하게 이야기했었어야 돼요. 예. 그걸 놓친 게 뭐 다른 부분은 내란죄에 대한 승고는 저는 상당히 그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예.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요. 예. 부정선거에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 지기현 판사가 남긴 마지막 양심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을 보면 뭐랄까 떨림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그건 뭐 상당히 그 단계가 뭐 상당히 문학적으로 가던데 예. 저는 그런 거 발견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예. 저 내란죄에 관한 그분의 논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 단순 명쾌하잖아요. 예, 국회가 첫째,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다만 절차적, 실체적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는 그 목적이 뭐였느냐가 중요하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군대가 국회로 들어간 것이다. 이걸 강조를 했잖아요. 예. 핵심이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찰스 1세를 소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난 그걸 가지고 저 지기현 판사를 비판하는 것은 예. 뭔가 좀 맥락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 1649년에
찰스 1세 영국 왕이 참수된 것은 재판을 통해서 했어요. 이 재판이 반역죄라고 그랬어요. 예. 왕을 어떻게 반역죄로 걸 수 있느냐. 음. 요사이 말하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 똑같은 그 의문에 대해서 그때 재판소가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사용이 된 거예요. 예. 지금 판사가 그 이유를 든 것은 1649년에도 반역죄로 왕을 처단하고 하고 이게 세계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서 획기적인 거거든요. 왕도 대통령도 법 밑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하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거. 그게 바로 이번 선고의 무게감, 역사성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맥락을 좀 짚어봤어야 되는데 너무 또 갑자기 왜 뜬금없이 찰 수 있으냐 그렇게 말할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건 언론이 좀 잘 이렇게 논평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예. 대표님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의미가 좀 다가오긴 하네요. 그런데 찰스 1세의 경우처럼 예. 왕을 재판을 걸어서 사형에 처한 처음입니다. 아마 유럽에서는 처음입니다. 예. 아마 세계에서 처음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권력자가 조심하게 안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윤석열 재판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현직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그냥 잡아가서 지금 단죄를 하는 경우예요.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은 다 지나가고 그렇죠. 그것도 소급 입법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엔 현행범으로 딱 잡은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 처단이죠. 처단의 논거를 찾다가 보니까 찰스 1세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말, 현직 대통령이 그렇죠.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했을 때 왕정 시대 왕도 국민을 배반하면 재판을 통해서 참소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도 국민을 배반하면 내란 재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장동혁 대표가 그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툭하면 그 사과 반성 얘기 그만하고 이게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말은 사과하지만은 행동은 거꾸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사과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계엄과 계엄대에서 사과한 게 지난달이잖아요. 그죠? 예. 해놓고는 그 뒤에 하고 있는 게 계엄을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 사람을 당무감사위원장 그리고 윤석열과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을 윤리위원장, 최근에는 또 윤석열의 계몽령을 찬양해 마지 않는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지금 공천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앞에 윤석열과 뭐 전련한다든지 계엄 사과했던 거는 그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말을 믿으면은 아주 위태로워요. 속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분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여기 사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비가 이어진 것 아닙니까?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과는 쪽에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고, 결국 이제 사과와 반성 말하는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사람들 한동훈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계를 염두에 두고 이분이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난 2월 19일 판결로 해가지고 예.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당이 돼버린 거거든요. 내란 수괴를 계속 비호하는 입장. 예. 그리고 내란 수괴를 비판하면은 예. 분열주의자로 몰고. 예.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내란을 막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이거 완전히 내란 비호당이 되었고 예. 이러면은 그 다음 법률적인 문제로는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충족시킨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해산시키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예. 내란 비호당은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 예. 이재명 정부 견제론이 아니라 극우 내란 비호 세력 심판 프레임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여야 대결 구도로 가면 6대 4는 돼요. 예. 그러나 내란 세력을 심판한다 하는 프레임으로 가면은 8대 2 될 거예요. 8대 2.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임 때문에 지는 선거죠. 예. 그 프레임을 자신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만들었으니까 아 이거는 선거를 포기한 거구나. 이제는 참패한 다음에 계속 당권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요 궁리만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대세적인 시각입니다. 예.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그 이야기 했을 때는 제가 소수 의견인데 예, 요사이는 그게 막 대세가 맞습니다. 돼버렸어요. 예, 예. 대표님 이미 한두 달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본인 계획이 다 있다고 또 항상 주장을 해서 그럼 그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선거의 승리나 혹은 어떤 선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당권 체제 유지를 위한 당권만을 위한 계획이다. 근데 그게 유지가 됩니까? 물러나지 않으면 그게 그런데 이제 참패한 다음에도 예. 계속 당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보직에 예. 극우파를 배치한다. 그리고 예.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예. 그 사람들이 많이 출마하도록 해가지고 당선되도록 한다. 예. 그러면은 자신 있다 하는 이런 지금 생각이 그런 것 같고 예.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묵묵히 따라주는 거 보면은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당대표를 향한 강력한 비판이나 성토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런 있을 수 없죠. 만약 저런 게 한 예. 10년 전에 예. 야당에서 있었던 여당에 있었던 한다면은 그 다음날 당장 국회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예. 쫓아냈을 겁니다. 예. 그 정도의 이게 무도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국법을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는 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예. 화를 내지 않으니까 행동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왜 화를 내지 않느냐? 그럼 이게 노예 근성의 소유자이냐? 아니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저 어디 뭐 식민지 관료형 정치인이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분석을 한다면은 국회의원 자리가 걸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유를 가지고 예. 구경하고 선거 결과를 보고 그때 나서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는 사이에 공멸하죠. 공멸. 그러니까 장동혁 그룹에 굴종했던 사람이라는 그 이력이 쌓일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과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6월 총선이었으면 이렇게 있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예. 6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도 굉장히 조용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도 그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고 아,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한 국민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는 게 예. 시시한 정당이 아니라 지난 80년 동안 한국을 문명화시키고 근대화시키고 민주화시키는 그 주체 세력이고 어떻게 보면 문명 건설의 챔피언 아닙니까? 예. 세계가 알아주는 보수 세력의 그 사명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이렇게 정의감이 없고 예. 화를 낼 줄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자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외부 세력이 개입할 겁니다. 아.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해서 그냥 해체 단계로 가든지 그야말로 정당 해산이 되든지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허. 해산에 준하는 참패를 당하든지 그때 가면은 오늘 했던 행동,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했던 행동이 그 뒤에 심판 대상이 될 겁니다. 외부 세력이라면 어떤 세력을 말씀하십니까? 우선 한동훈이라는 외부 세력이 있죠. 아, 예. 예. 그리고 국민 여론도 있죠. 예. 예. 그다음에 민주당도 작심해가지고 아하. 저 정당 해산으로 걸 수 있죠. 예.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유권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참패를 안겨준다. 투표를 통해서. 예. 아하.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 스스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선 당대표를 향해서 중진 의원을 좀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이럴 때 3선 이상. 이건 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니 보통 다른 정당 같으면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 이런 배신 행위가 벌어지면 예. 당의 정체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예. 견디지 못하죠. 음.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뭐 불신하겠다는 결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하면은 물러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이번에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말로만 점잖게 하지.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헌법 시험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수가 원래는 헌법 수호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냐. 좀 미스테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구를 먼저 할 것이냐, 부산을 먼저 갈 것이냐 이런 이제 평론가들 예상이 있었는데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대구가 현재로는 보수의 성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대구가 대한민국 정치의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 주류에 있었어요. 음.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사를 치면은 낙동강 방어선을 거기서 쳐서 6.25 때 나라를 구했고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산업화 세력이 거기서 나왔고 또 3.15의 시작이 되는 2월 고등학교 시위가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한 자부심도 강합니다. 예. 대구 사람들이 이 자부심이 강해요. 어허. 자기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간 것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해 가지고 대구 사람들이 흥분하도록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각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노림수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걸 건드리면은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감정선을 건드려서 아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각성시키는 그렇죠. 그런 자리가 그리고 돼야 한다. 대구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 대구 사람 수준에 예. 장동혁 대표가 맞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예. 건드리면 각성될 수도 있다. 첫 행선지가 대구 서문시장인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11일이었죠.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대구 서문시장 갔었는데 굉장히 좀 싸늘한 분위기였고 이제 그 의원들이랑 그 국밥 먹고 있는데 당대표가 누구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시민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랑 악수를 하면서 국민의힘 꼴 참 잘 돌아간다 이렇게 또 말씀하면서 면전에서 말씀하셨던 시민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좀 차별화가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구가 한동훈 전 대표가 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또 대비가 될 그런데 것이냐. 한동훈 전 대표는 보니까 어떤 현장에 가서 이야기할 때 정면 돌파형이더라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서 아마 반박을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설득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대구 사람들한테는 기질적으로 먹혀요. 아 어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예. 뭐 저는 현장의 반응이 좋을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도 가고 전국 투어를 시작할 텐데 예, 우리 대표님이 지난번 잠실 예. 실내체육관 투어 코스도 가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지세나 어떤 그 기세가 어떻게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그 잠실에서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그 있습니다. 15,000명이 모였는데 예. 저게 별로 준비 없이 모인 아주 자발적 그 군중이고 예. 거기 모인 사람들은 보수 진보 좌 뭐 중도로 나눌 수 없는 한국의 중심 세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힘을 얻어 가지고 한동훈 씨도 요새 대풀에서 하는 이야기가 헌법 사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 가지고 다수가 행동하면은 역전성을 거둘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중 동원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중 동원력이 강하다는 것은 본인의 예. 실력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거 무대 매너가 스테이지 매너가 괜찮아요, 저분이. 그리고 우선 이론이 있잖아요. 예. 논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대중을 설득해 가지고 그걸 하나의 새로 만들어서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 안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하는 에너지원으로 삼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100일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 거기 이제 어떤 보궐선거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측근도 여러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산 아니면 대구에서 보궐선거에 나오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국회의원.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죠. 예. 국회의원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닐 거고. 예. 그러면은 그 상당히 모험일 수가 있어요. 그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소속으로 더구나 대구에서 나오면은 예. 국민의힘도 후보를 낼 테니까 그러니까요. 일종의 자격 공천 할 테니까. 예. 그러면 그럴수록 그 게임이 전국적 화제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기면은 딱 뭘 잡는 거죠. 별의 순간입니까? 이미 별의 순간은 맞고. 재작년 그렇군요. 12월 3일. 알겠습니다. 별의 순간 작년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려면은 예. 그때 예컨대 가상으로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폭망했는데 한동훈은 아주 근사한 게임에서 이겼다. 이런 대비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대구 혹은 부산에 무소속으로 네, 출마를 해서. 부산도 의미가 있고. 예. 근데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미제의 본전이라고 봅니다. 저도 의미 있는 패배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예. 것이고. 예. 또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서사가 하나 만들어지는 예.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정현 전 대표 이분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나섰습니다. 나서면서 연일 그 굉장히 센 말씀도 하시고 공천 혁신 서약식에서 야전상에 그러니까 군인들 옷을 입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매기를 풀어놓겠다. 그리고 극기훈련식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면서 이제 기합을 잡는 듯한 하면서 이제 뭐랄까 또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 보시는지. 시대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옥 훈련. 이 드레스 코드란 말이 있잖아요. 예, 드레스 그거하고 코드. 안 예. 맞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또 전두환 흉내 낸다고 그러던데. 전두환 흉내. 그건 전두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가요? 전두환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1979년 음. 10월 27일 저녁 예.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딱 등장해가지고 수사 중간 발표를 할 때 그 예. 압도적 화면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야전 옷 입고 소장 딱 달고 나와가지고 첫 발표를 하는데 화면을 꽉 채우더라고요. 예. 뭔가 파워를 느꼈어요. 예. 저 사람 일낼 사람이다. 근데 그걸 진짜 일을 냈죠. 모델로 하기에는 예. 이정현 위원장은 나이도 있고 예. 그때 전두환 나이가 48. 지금 이분이 아마 60대 후반인데 예. 그것보다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였죠. 새누리당 대표가 그게 참 문제였거든요. 그때 2016년 4월 총선거에 지면은 친박 세력이 그 자리를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 결국 이정현 씨를 밀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당이 완전히 깨져 버리고 예. 그게 바로 탄핵으로 갑니다. 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요사이 윤석열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계속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계몽령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을 미개인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미개인이게 군대를 동원해야 반국가 세력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미개인으로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지옥 훈련을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공천 과정에서 나는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향후 공천 공천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3월 1일 날 당명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래연대, 그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의 후보를 올렸다라고 했다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과정을 넘겼거든요. 이 과정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명이라는 것은 모든 이름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거기에 비전을 담는 거거든요. 그 절대로 정체성과 다른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사기적 당명으로 간주하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조롱을 당하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이름 잘못 지으면 망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열린 우리당 기억할 겁니다.
노무현 때 했어요. 예.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나는 우리 당이 아닌데 왜 내가 우리 당이라고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거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열린 우리당이라고 불러줘야 된다. 우리가 열렸다. 언젠가는 다 뛰쳐나가 가지고 망할 것이다. 그래 되어버렸어요. 예. 새누리당은 한자로 옮기면 신천지당 아닙니까? 예, 예. 그때 또 당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잖아요. 정치적 색깔로서의 빨간 거는 다 이게 좌파 아닙니까? 예. 그래 안 좋았잖아요. 국민의힘 이거는 정청래 씨가 운영하던 썼던 이름이었죠. 썼던 예.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새는 국민의 짐, 국민의 적 조롱 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당명에다가 공화국 이름 넣으면 공화 이름 넣으면 당장 아니 윤석열이 공화국을 공격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을 저항하는 정당이 공화당 아니지 공화 파괴당이지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명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 게 차라리 나올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대표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